3포인트입니다. 오늘장 기억해야 될 딱 3가지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알아봅니다. 오늘의 아픈 손가락이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또다시 겨울이 시작되는 것인지 상반기 참 좋았는데 말이죠. 게다가 모건 스탠리가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오늘장 가뜩이나 좀 힘든데 여기에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주가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사실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동의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반도체 여전히 좋다. 시각이 좀 엇갈립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에 엔비디아에서 마침 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뭐 지금 현재 블랙웰에 대한 계속해서 이 수요는 여전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AI 반도체는 계속해서 잘 팔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번 주 이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찬물을 조금 끼얹는 것 같지만 너무 안심을 하고 지켜볼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젠슨항 CEO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를 어느 정도는 달래줄 만한 발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소방수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지금 현재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보자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는 여전히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서프라이즈는 그다지 기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반도체가 다시 한번 겨울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번 반도체에 대해서 겨울이라는 표현이 쓰여졌을 때가 한 2021년 하반기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으로 진행된다,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가 다시 한번 긴 겨울을 지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감이 형성이 됐었고, 그때 당시에 약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지속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한번 이제 길게 다시 한번 뒤로 돌려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겨울이라고 표현이 됐었을 때가 딱 요때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1년 좀 넘어가는 시기 동안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다가, 그러면서 이제 각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하락하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감산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HBM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주고, 이러면서 다시 선순환으로 이제 사이클이 진행이 됐었던 때가 이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겨울로 진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수요가 글로벌 경기 침체 구간에서 과연 얼마나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가격이 뭐 디램이든 낸드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현재 상황에서 당연하게도 반도체 쪽은 다시 한번 사이클이 정상화되기까지, 수익성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로 우리가 당장에 접근할 만한 섹터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사이클이 정상화되는 구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 심지어 최근에 엔비디아가 프리미엄이 빠지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낮아질 필요성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의 업황도 다시 한번 이 가격, 그러니까 수요가 다시 한번 끌어올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저평가가 아니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바닥 잡는다고 매수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지금 현재 악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바닥을 잡는 것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냥 뭐 쌍바닥이네, 지지받네 라고 해서 접근을 했다가는 또 순식간에 물려버리는 구간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6만 원대 초반대 상당히 이제 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또 삼성전자가 워낙에 내부적으로 말이 많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뭐 파운드리 쪽으로 계속해서 적자폭이 좀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선두권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었던 이 반도체의 위치를 계속해서 놓치고 선두권을 내주고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회사 내부적으로는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부서가 다 따로 놀고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론적으로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지금 굳이 미리 접근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뭐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저번 주에 그나마 긍정적인 쪽은 유리기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개화될 수 있고 수익성이 끌어올려질 수 있으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그나마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뭐 YC캠이나 뭐 필옵틱스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어느 정도 또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나마 반도체는 유리기판 쪽이 괜찮고 지금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나고 있어서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났던 것은 사실 우리가 2차 전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뭐 미리 접근할 필요 없이 확실하게 저점을 잡아줄 때까지 관망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건 스탠리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또 보수적으로 반도체는 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건데 그러면은 뭐 신규 접근은 지금은 일단은 좀 자제하자라는 의견과 함께 현재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기에도 좀 속이 쓰리실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 뭐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냥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싸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거든요. 과연 아래쪽으로 어디까지 열어둘지 이 부분은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 많이 하락했다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올해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확실하게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쪽은 성장성이거든요. 반도체가 올라갔던 것도 결국에는 HBM이라는 확실한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들은 CDMO나 뭐 SC 제형, 비만 치료제 다가오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이슈들이 있는 쪽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이 떨어졌고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이기는 하나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가 확실하게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슈들이 있을까? 그럼 결국에는 뭐 HBM 계속해서 잘 나가기는 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AI 반도체 잘 나가기는 하겠죠. 그런데 일전에 보여줬었던 기대감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은 프리미엄이 빠지는 구간이고 우려감이 생겨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줄 수 있을지언정 단기간에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뭐 저가가 6만 원 초반대에 잡힐 수도 있고 혹은 뭐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서 뭐 5만 원 후반대에 잡힐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미리 저가를 예상을 하지는 마셔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아마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삼성전자가 7만 원대 초반대 요 정도 구간에서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때 다 빠졌으니까 저가에서 해볼까? 접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손절할 타이밍은 지나갔죠. 이미 쌍바닥 이탈할 때 손절이 들어갔어야 향후에 다시 한번 저가 매수나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할 수 있는 건데 7만 원 초반대 지금 이탈을 해버렸으면은 손절할 타이밍은 지나갔고 현재 단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리는 저는 크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보시면서 향후에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이 사이클이 돌아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날아오는 돌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피하기는 사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반도체 좀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주시네요. 모건 스탠리는 우리나라 반도체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2018년, 17년에도 레포트 있었지, 21년에도 레포트 있었지. 레포트 나오면 확실히 이렇게 좀 분위기 안 좋네요. 뭐 미국의 스탠스가 그냥 계속 그렇잖아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항상 배합하는 쪽이 또 미국이었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어찌됐든 첫 번째로 반도체 다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바이오 쪽에서 잡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숙하게 세분화해서 골라봤습니다. 먼저 두 번째 포인트는 의료기기 관련 주들인데요. 오늘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또 개별 재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볼 때가 됐다. 어떤 종목 중심으로 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살 게 뭐가 있을까? 그럼 사실상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가 큰형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 큰형 역할을 해줄까?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반도체 쉬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상승이 나왔지만 제가 뭐 저번 주부터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42만 원이 분기점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무작정 접근을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매물 구간을 소화해 주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현재 그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양극재 쪽이 포스코 퓨처엠이 굉장히 또 좋은 수주권 이슈가 나오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퓨처엠은 그냥 바닥권에 있는 상황. 포스코 홀딩스가 그나마 밸류업 이슈로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조금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주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 하원에서 또 이제 법안이 하나가 가결이 됐죠.
지금 이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 IRA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 쪽에 대한 이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중국 부품이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면은 세액 공제 아예 안 되게 하겠다라는 법안이 이번에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고, 제가 또 그래서 오전에 점상 방송에서 이제 3기 EV라는 종목으로 또 이제 한번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일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또 수급을 받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일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주도주가 결국에는 다 쉬어가는 거거든요.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에는 큰형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큰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지금은 제약 바이오밖에 없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 외에는 완전하게 이제 개별주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제약 바이오가 지금 사실 워낙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CDMO, 뭐 그다음에 SC 제형, 그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 등등 해서 워낙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당장의 눈앞에 기대감을 가져가는 쪽은 제약 바이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결론적으로는 의료기기 쪽이 그 축에 어느 정도는 껴 있고, 그리고 사실 하반기에 성장성을 계속해서 또 나타내줘야 되는 기업들이 또 하반기에 상승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의료기기 쪽은 지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이번에 하이로닉이 인수가 됐어요, 동아약품에. 그렇죠. 네, 1,600억 정도를 들여서 인수가 됐는데, 뭐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또 인수를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동아약품이 기존에 의료기기 사업을, 피부 미용기기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약 한 100억 정도 규모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하이로닉을 인수를 하면서 의료기기 쪽 완전하게 우리 키우겠다라고 의지를 보여준 거고, 최근에 이러한 인수 바람들이 뭐 이루다 등등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클래시스도 그렇고 계속 나타나고 있죠. 의료기기 쪽이 지금 그만큼 매력도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워낙에 또 수익성이 높은 쪽이고, 하반기에 지금 계속해서 뭐 미국 쪽에서 수주권들을 따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 또 진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죠. 뭐 휴젤이라든지 뭐 클래시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의료기기 쪽은 워낙에 이제 이 수익성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주가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다 눌렸어요. 뭐 비올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지금 클래시스도 그렇고, 하반기에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많이 눌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원택을 보고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택도 지금 보게 되면은 상당히 바닥을 잘 잡아주고 연속적으로 수급을 좀 밀어 넣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기 쪽이 이제 슬슬 4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제약바이오 쪽이 큰형 역할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제 뭐 알테오젠 혹은 뭐 비만 치료제 이러한 종목군들을 따라타기에는 뭐 항상 저는 너무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을 그렇게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4분기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여러 후보군들이 있잖아요. 뭐 네. 대선 수혜, 뭐 그다음에 뭐 배당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뭐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의료기기 쪽이 이번에 눌리기도 충분히 눌렸고, 그다음에 4분기에 또 어느 정도 실적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 쪽 한번 여러분들 하반기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중에서 탑픽은 원택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가장 지금 그래도 바닥 잘 만들어주고 수급도 들어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원택 탑픽으로 안내 드리면서 의료기기 한번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에 한번 또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료기기 업계의 트렌드 내지는 좀 특징인 것 같은데, 이쪽은 좀 커서 이름이 알려졌다 싶으면은 다 피인수되거나 지분 넘기거나 하더라고요. 클래시스가 형님이긴 한데 거기도 최대 주주가 베인캐피탈이고, 그리고 뭐 이루다 지분 클래시스가 가져가면서 또 다 연결이 되고, 지금 하이로닉도 회사 좀 키워놨다 싶으니까 큰 회사가 사가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진짜 되는 사업이라면 지분 안 팔고 회사 계속 키우지 않을까요? 사실 그 오너의 뭐 입장을 저희가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사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 의료기기 쪽이 수익성이 워낙에 이제 뛰어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캐파를 꾸준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제 피인수 되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뭐 성장성에 대한 매력도가 워낙에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인수로 인해서 저는 지금 현재 인수하는 기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더욱더 크게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계속해서 이제 이 인수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충분히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되지 않은 기업들까지. 그래서 의료기기 쪽은 이 M&A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또 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전방산업 기업분들, 뭐 예를 들어 건설주들, 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사실 수익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데 의료기기 쪽은 사실 뭐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수익성이 뭐 절반까지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알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또 하반기에 미국 진출하는 기업들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들은 이어질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의료기기 쪽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의 뭐 2주에 한 번 혹은 매주 이 부분을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 바로 비만 치료제 쪽입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돌아가면서 종목군들이 아직까지 강하게 시세를 잘 내고 있습니다. 뭐 인벤티지 랩도 최근 뉴스 나오면서 강세 움직임 나타냈고요. 블루엠텍도 몇 번 언급을 해주셨죠. 이후에 주가 강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샤페론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만이라는 키워드는 여전히 핫한 움직임인데요. 자세하게 그 사이에 또 나온 뉴스들이 있는지 그리고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참 그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워낙에 비만 치료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그만 이야기하고 싶지만 워낙에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또 워낙에 강조를 많이 드렸고 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저번 주에 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날 샤페론을 약 2,000원 후반대에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간 그런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비만 치료제가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수급을 잘 동반하고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CDMO 쪽, 그 다음에 뭐 SC 제형 쪽, 뭐 바이넥스나 알테오젠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이제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수급이 가장 잘 들어간 종목군들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자금이 쏠리는 쪽은 완전하게 비만 치료제거든요. 시장의 환경도 분명하게 큰 몫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환경이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이 큰 형 역할을 해준 건데 그 큰형 역할을 해주는 섹터 속에서 당장 다음 달에 가장 큰 기대감이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비만 치료제잖아요. 위고비가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그 외에도 하반기에 여러 기업들이 또 임상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는 하반기에 계속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 뭐 이 내용은 워낙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종목도 뭐 블루엠텍, 그 다음에 뭐 샤페론은 직접 추천도 드렸고, 그 다음에 저번 주 화요일에는 인벤티지 랩도 또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 화요일이었죠. 야인시대 시간에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목표가 도달에 성공을 한 그런 이제 또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조금 더 흐름은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주도주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뭐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워낙에 제약바이오가 계속 주도를 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흐름이 추가적으로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강조드려야 될 부분은 지금 너무 다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신고가 가고 있는 거 조금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뭐 계속해서 이제 다른 종목군들도 후발주자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인벤티지랩, 뭐 그 다음에 뭐 대봉 LS, 블루엠텍, 샤페론까지 해서 다 너무 신고가기 때문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비만 치료제를 아마 또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슬슬 조심하셔야 되고 후발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종목보다는 후발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피론 같은 경우는 상한가 기록하고 있기는 한데 오늘은 키워드가 비만이 아니라 아토피더라고요. 그러면 샤페론은 모멘텀이 여러 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비만 치료제 쪽에 사실 집중을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샤페론이 저가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 아토피 치료제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제 또 집중을 받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비만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비만 쪽이 확실하게 9월 달엔 계속해서 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힘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만에 대한 모멘텀을 확인을 하고 이제 진입을 한 거라서 뭐 샤페론은 아토피 치료제도 지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제약바이오는 지금 좋은 이슈 가지고 있으면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긍정적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비만 키워드는 여전히 뜨거운데 다만 너무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있어서 조심은 해야 된다. 후발주자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후발주자
알려주셔야죠. 네, 후발주자가 딱 요거 하나 보이더라고요. 비만 치료제에서 뭐 다른 종목들은 다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눌렸거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눌린 상황에서 이게 주가를 좀 길게 봤더니 이게 여기에서 더 빠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빠지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워낙에 확실하게 지금 지지 구간을 확보를 해놓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만 치료제가 더 기대감을 이어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제약바이오밖에 큰형 역할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 외에 이제 큰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뭐 결국에는 뭐 배당 혹은 뭐 밸류업 이쪽인데 사실 뭐 이쪽은 주도주라기보다는 그냥 일시적인 테마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더 간다라고 했을 때 비만 치료제는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눈앞에 있는 이슈이고 그러면은 덜 오른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비만 치료제 중에 펩트론 시너지 이노베이션 DX, VX 이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정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자회사를 통해서 비만 치료제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티솔라질린 요거를 또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임상 2A상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고 비만 치료제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요것들을 또 최소화한 그런 이제 또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상 2A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워낙에 지금 또 저가에서 무언가 후발주자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수급들이 또 강력하게 유입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샤페론, 그 다음에 또 인벤티지를까지 안내를 드렸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수급이 잘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한번 시너지 이노베이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시장이 과연 계속 좋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런데 뭐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은 저는 퀘스천 마크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무언가 시장이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4분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한번 이 단어를 좀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을 찾으셔야 결론적으로는 수익을 잘 챙겨 나가실 수가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은 시너지 이노베이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세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그리고 일단 1차 목표가는 3,500원 안내를 드려보고 손절가는 2,7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친절하게 종목까지 추천주 시너지 이노베이션 알아봤고요. 현재가에서의 접근 전략 목표주가 3,500원 1차라고 얘기해 주신 거 보니까 아마 흐름 보시면서 한 번 더 리뷰를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 라인 2,700원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